두 개를 쭉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참, 저걸 보면서, 옆에 보면, 야, 민주당, 이게 보면, 진보당 출신, 그렇죠? 기본소득당 용해인 계속 비판했잖아요. 또 했다고. 특혜라고. 젊은 친구가 또 비례를 2번 한다고. 근데 이제는 비판을 못해. 이분 때문에. 그리고 약자와 이런 분들, 또 장애인, 약자, 이런 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꼭 장애인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나요? 이거 과도한 거 아니에요? 여야 비례번이 기울어진 22대 국회 들어갑니다. 이미 앞에, 자, 여러분 보시는 거죠. 자, 국민의힘에 올라갔던 일단 10번까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 10번까지. 현재 국민의힘은 18번까지는 당선 안정권이라고 해요. 18번까지는 안정권인데 여기 10번까지는 보여줬고 옆에 더불어민주연합 있죠? 두 개를 쭉 한번 보십시오. 자, 두 개를 보십시오. 이미, 자, 보실래요? 자, 아이고, 참, 저걸 보면서 옆에 보면, 야, 민주당, 이게 보면, 진보당 출신, 그렇죠? 이미 저기에 됐습니다. 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 양쪽의 기울어진 국회에서 지금 우리의 10번까지를 볼 때요,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미 친윤 세력들이 공식적으로 이철규 비례공천의 실망이 크다. 후보 등록 전까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면서 사실상 이게 뭐 대통령실과 뭔가 좀 그런 얘기도 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친윤 세력끼리 하는 건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제 발표된 거죠. 예, 국민의 자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건데 한동훈 위원장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이게 22대 국회인데 비례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다 우리 내부가 이렇게까지 또 지금 분열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기 문제점을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철규 지금 의원이 지적한 걸 제가 100%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이철규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공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문제점을 제가 양쪽 두 사람 다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 하나. 오늘 발표된 국민의 미래 공천 결과는 첫째, 자,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있고요. 당을 위해 헌신한 분은 당직자 당뇨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면 맞는 얘기면서 두 번째,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은요, 보세요. 사법고시 떨어진 사람들 있죠. 그러면 사법고시 떨어지면 어디 가는지, 그 다음 우리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말고 입법고시라고 합니다. 그걸 국회 있죠, 국회. 국회에 보좌관 말고요. 국회 사무처에 들어가는 걸 입법고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고시 떨어진 사람이 거기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보는 거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입법고시를 또 안 보는 사람들은 어디로 시험 보는 줄 아세요? 국민의힘 있죠, 보수정당. 여기에 당직자로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직자들은 다 시험 봐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당의 합당 같은 거 있잖아요. 안철수 국민의 옛날 국민당, 그죠? 바른미래당 이런 거 합당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이 이 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정식으로 시험 쳐서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당직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합칠 때 늘 당에서 당직자들이 그 합당하면서 당 사무처에 인원을 이렇게 몇 명 배분해 주는 걸 끝까지 반대하거든요. 배분해 주더라도 극소수만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바로 그렇게 입법고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느냐? 당에 시험 봐서 다 들어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당직자들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요. 직업으로 얘기하면은요. 나쁘지 않은 직업이에요. 당직자의 고위 여기 있죠. 오랫동안 그저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랫동안 헌신하죠. 그러면 국회 사무처에 자들의 2급, 1급 높은 자리 다 들어가서 진짜 공무원 말고 그러니까 늘공 말고요. 영원한 공무원 말고 예,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 공무원 말고 그냥 어공으로 높은 데까지 다 올라가요. 막 2급.
그리고 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우리 쪽으로. 그럼 또 어디 산하기관도 가요. 높은 자리도. 그러니까 이 이철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에 오래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 센슈가 보는 입장, 나같이 서민이 보는 입장은 그 입법고시가 아니고 당에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 배려 다 받았어. 높은 데 다 올라갔어. 월급 적은 줄 아세요? 월급 많고 이렇지 대기업처럼 많지는 않지만 월급 받을 거 다 받아요. 명예도 다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배려하는 사람도 누구냐? 이거는 바로 이철규 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철규 개가 하나도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당에서 헌신한 건 맞지만 우리처럼 서민처럼 밑에서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으로 배려는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동의 안 한다 이거야. 이철규 말에. 이철규 계보야. 친윤 계보. 그러니까 여기 다 빠졌으니까 열받은 거죠. 두 번째, 비례대표는 연속으로 2번 배려하지 않는다. 당의 오랜 관련이 깨졌다. 이거는 동의. 이건 누구냐? 바로 비례대표 이번에 들어갔던 김예지 의원입니다. 김예지 의원 또 비례대표 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철규의 동의. 아니, 김예지 의원 최보윤이라고 한국장애인 고용 지금 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의 최보윤 1위죠. 1위. 이분이 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김예지를 했던 사람을 또 보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소득당 용해인 계속 비판했잖아요. 또 했다고. 특혜라고. 젊은 친구가 또 비례를 2번 한다고. 근데 이제는 비판을 못해. 이분 때문에. 그리고 약자와 이런 분들, 또 장애인, 약자 이런 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꼭 장애인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나요? 장애인 아니면은 장애인 정책 못 만드나요? 또 이렇게 장애인 분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러면 막 국민들이 막 표를 주나요? 이거는 저도 반대야. 이거 과도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대위원 2명,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비대위원 2명이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이 아까 김예지 의원, 또 하나는 한지아, 여기도 왜 2명이나 있냐고요? 한 명이면 또 모를까? 뭐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철규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된 상황에서 생소한 사람입니다. 이거 직접 이철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구냐? 자, 2 사람 누굽니까? 하나, 17번에 이시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여기는 뭐냐면요. 이시우 이분은 서기관이었는데 접대 골프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당선 안정권입니다. 두 번째,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 이분이 왜 받았지? 이 2 사람이 왜 받은 거야? 이렇게 문제가, 여긴 또 강등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강등받은 공무원은 끝인 겁니다. 공무원. 여긴 왜 받은 거야? 자, 마지막으로 10번을 받은 김희상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 의장은 폭력과 횡령 등 전과가 있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그 대구 경북 지역이니까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여기는 폭력과 횡령 전과가 있어서 이분은요, 비례대표 여기에 서류를 접수하러 왔는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서류를. 그런데 서류를 돌려보낸 분이 갑자기 다시 그 서류만 갖고 와서 이분이 갑자기 몇 번? 10번을 받은 겁니다. 당선 안정권. 그리고 언론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 만나러 와서 이분을 몰래 우리 이 사람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련한 것처럼 말씀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우파인 줄 알았는데 등 뒤에 좌파가 있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뒤에 좌파가 있다고. 좌파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증거를 얘기할게요. 자, 여기 있는 한 번도 생경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17번에 13번 강세원과 17번 이시우 그것도 징계를 받은 이분들은 이분들이 들어가서
22대 국회에서 자, 제가 봤더니 기울어진, 좌파로 기울어진 여기서 전투력이 있습니까? 또 국민들을 향해서 선동을 할 수 있는 대중 선동 능력이 있습니까? 좌파와 정면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제가 따로 알아봤더니 이 공직자들, 공직 이분들도 보통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힘 있는 집안의 분들이더라고. 22대에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22대 국회는요. 21대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일대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국회라고 나경원 의원이 경험상 지금 선대위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들어서 싸울 수 있어요? 저 비례대표 안에 있는 사람이 싸울 수 있냐고요? 아니면 자 우리는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겠어요. 아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중간에 국정을 중단시키겠다. 하면 전면적으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기세를 몰아서 다음 국회의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을 자기들이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 우리는 정책으로요 국민들을 위해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뭐도 좀 만들어주고 또 예산도 나눠주고 이것만 떠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요 좌파들이 더 잘해요. 포퓰리즘이니까 국민 세운 거 더 뿌려. 전문성과 투쟁성, 전투성이 결합돼야 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성과 투쟁성. 이분들이 그걸 하냐고요. 거기다가 뽑았더니 이게 좌파야. 왜? 자, 보세요.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의장.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노총에 종북주사파 민노총 양경수에게 나름대로 한국노총 지도부들은 주사파적, 좌파적 이념으로 어느 정도는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요. 불법 집회하고 투쟁할 때 맨날 뭐 트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만들었던 80년대 운동권 투쟁, 운동권 노래 다 틀고 있습니다. 다 우리 좌파들이 만들었던 노래 다 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똑같이 불법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거기서 거기야. 틀린 건 민노총은 경기 동부연합인 종북주사파에 장악돼 있고 한국노총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감염돼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데 그때 한국노총의 위원장이 요 사람 있죠? 김위상 그것도 대구지역 본부의장이야. 여기 싹 넣어주면 우리가 대화도 하고 뒤로 국민의힘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도 지지할게요.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좌파들과 타협하잖아요. 나중에 다 까발려지면서 좌파들한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를 만날 땐 항상 공개성. 아까 제가 세 가지 3원칙 얘기했잖아요. 좌파는 언제 어디서 다 이거 다 까발릴지 모릅니다. 좌파는 항상 우파가 만날 땐 공개성, 투명성, 대중성. 이 3원칙. 이래야지 좌파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센슈가 100% 제가 여러분에게 진단합니다. 이 사람 바로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사적으로 되려 친한 관계입니다. 하나 살짝 밀어넣는 겁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진짜 한국노총을 이제는 민노총과 딱 분리하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과 함께하겠다.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국노총과 여기에 공식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준다면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한국노총에 언론 보도로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비례대표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공식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한국노총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론 발표를 통해서 말합시오. 자, 한국노총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비례의원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자, 한석 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 조건, 여러분 민노총의 종북 주사파 그들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념적으로 선을 긋고 지난 8월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한동훈 위원장 얘기입니다. 8월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민노총, 한국노총, 북한 직업노동자 동맹 3자가 합의한 그 합의 성명서 바로 한국에서 미군 철수
한미연합군 군사훈련 중단, 예? 그리고 우리 한국노총, 민노총, 북한 조선노동자, 북한 조선직업노동총동맹은 이번 8.15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그야말로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의 똘마니 세력이라고 한다 하고 이렇게 규정한 거, 이거 다 철회해라. 8.15 공동성명서 철회하고 종북주사파는 단호히 끊고 이것을 선언하라. 다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이런 문제에서 민노총과 여러분이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정책적으로는 연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갖고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센슈가 얘기하는 건 그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연대, 정책적 연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하라. 다만 종북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민노총과 이념적으로 분명히 선을 긋고 8월 15일 있었던 북한 위대한 수령 동지가 얘기했던 한국은 제국주의 하수인이다. 윤석열 정권 그렇게 성명서에 써 있잖아. 그거를 철회하라고. 그러면 당신들에게 비례대표 한석 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시 하십시오. 이게 센슈가 얘기하는 겁니다.